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병원 재활학과 김미정입니다. 현재 프로 K리그 의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여자축구 대표팀 팀닥터로 일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극한 기후에서의 축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프로페셔널 풋볼 플레이어들이 익스트림 웨더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나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에서 극한 기후라 함은 선수들의 안전이나 경기 진행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기상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고열로 인한 열사병이나 탈진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극한 더위, 아니면 강풍이나 강우, 번개나 토네이도를 동반한 심한 폭풍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체는 중심 체온이 36.1도에서 37.8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온이나 한랭과 같은 극한 기상 상황은 인간의 건강과 신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생리적 반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폭풍, 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하게 부는 바람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나 눈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큰 일반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북서태평양 주변, 즉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태풍이라고 하므로 그 폭풍이란 단어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온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높게 되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을 통칭해서 External Heat Illness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열 경련이나 열 탈진 혹은 직장 체온이 40도 이상 아주 올라가게 돼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열사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습구, 흡구 온도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습구, 흡구 온도라 함은 기온, 습도, 복사열, 풍속 등 환경 요인을 모두 종합해서 실제 인체가 느끼는 온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경기 전에 특별한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 피파에서 측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축구와 같은 그 아주 고강도 운동에서는 실제로 열 발산이 15에서 20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하고 신체의 코어 템퍼러처도 매 5분마다 1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습도가 높아진다든지 태양의 복사율이 높은다든지 아니면 그 바람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고 신체가 느끼는 피로도도 훨씬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열 관련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습구 흡구 온도, 흔히 WBGT, Wet Bulb Glove Temperature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온열이나 더위를 말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WBGT의 구성 요소는 먼저 습구 온도라고 해서 습기에 젖은 천으로 감싼 온도계를 측정하고 공기 중의 습도를 반영해서 인간의 땀 증발 능력을 반영합니다. 흡구 온도는 글로브 템퍼러처라고 해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검은 금속공 중심에 온도계를 넣고 온도를 측정해서 햇빛과 같은 복사열의 영향을 반영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도계를 측정하는 대기 온도로서 건구 온도, 이렇게 습구 온도, 흡구 온도, 건구 온도 3개를 반영하는 WBGT가 있습니다. 그래서 WBGT를 산출하는 공식은 야외와 실내에서 이렇게 다르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흡구 온도계, 습구 온도계, 건구 온도계 3개를 사용해서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WBGT를 측정하게 된 계기는 1954년에 미국에서 그 더위 지수가 제한이 되었고요. 1975년에 미국 스포츠 학회에서 WBGT가 28도 이상일 때 10마일 이상의 장거리 주행을 금지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WBGT를 ISO 국제 기준으로 인정돼서 현재 세계 모든 스포츠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WBT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K웨더라는 민간 기상업체가 있습니다.
K웨더에서는 여기 날씨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온열지수 WBGT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 현재 폭염지수, 온열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상청도 2020년부터 체감온도라고 하여 WBGT하고 유사한 온열지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일 정확한 것은 제 생각에 이 K웨더에 들어가서 각 지역별로 시간별로 그 온열지수 WBGT를 확인하시는 것이 그 실제 경기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되시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라고 해서 추운 온도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열에 관련된 FIFA의 포지션 스테이터스는 보면 FIFA에서는 그 WBGT가 32도 이상 즉 89.6도 파렌하이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쿨링 브레이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전후반 중간에 대략 30분 시점과 75분 시점에 쿨링 브레이크 3분을 둔다고 되어 있고요. 경기의 중단이나 취소 결정은 대회 주최자의 재량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쿨링 브레이크의 빈도는 선수들이 20분마다 250ml 이상의 물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고 자주 해주는 것이 더 권장되고 30분과 75분 이외에 15분과 60분의 추가 휴식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FIFA의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보다 더 FIFA 프로 선수들의 포지션 스테이트먼트가 최근에 나왔고요. 이 FIFA 프로의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는 조금 더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을 보호하고자 FIFA의 기존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미국 스포츠학회와 오스트레일리아 스포츠학회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FIFA의 32도보다 더 낮은 이 WBGT가 28도에서 32도 사이일 때 반드시 쿨링 브레이크를 두는 것과 더불어서 32도 초과가 됐을 때는 아예 훈련과 경기 일정을 중단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학회에 따르면 그 WBGT가 30.1도씨일 때는 고강도 운동을 다 반드시 제한하라고 되어 있고 32.3도가 넘는 경우에는 모든 액티비티를 중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FA 프로 선수들의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도 초과일 때는 다 경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포지션 스탠드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운동을 수행하거나 경기를 시행할 때 WBGT에 따라서 그 운동의 활동 내용을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벌써 18.4도가 넘은 경우에도 수액 공급을 시작하고 22.3도가 넘는 경우에는 운동의 전체 기간을 줄일 것을 명시하였고 그 25.7도만 돼도 그 운동의 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의 강도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의 경우에는 27.9도부터 30도 사이가 되면 점점점 운동의 그 강도와 기간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그 위험에 있는 선수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30.1도가 돼서 32도, 2.2도 사이에는 운동의 그 고강도 운동을 제한하고 그 온열과 습도에 대한 전체 토탈 노출 시간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32.3도 이상이 되면 그 모든 운동 경기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스트릭트해서 24도 이하의 그 WBGT에서만 모든 활동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장시간 운동하는 경우에는 열 관련 전조 증상이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도록 했고 24도에서 25.9도 사이에서는 매 15분마다 음료수를 섭취하면서 그늘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26도에서 29도 사이에는 미리 사전 적응이나 훈련이 안 됐거나 고위험군은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모든 군도 활동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29도 이상만 돼도 청소년들은 모든 스포츠 활동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식 축구 선수들의 운동 복장에 따른 영향을 보시면 단순히 반팔이나 반바지, 양말과 운동화를 착용했을 때나 아니면 연습용 유니폼으로 헬멧이나 속옷을, 어깨 패드를, 상의 같은 걸 더 추가했을 때, 그리고 실제 경기 유니폼, 즉 경기용 바지나 대퇴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 이렇게 그 외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외부 온도뿐만 아니라 복장 상태도 이런 인체가 열에 견디는 상황을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온열 관련된 좋은 예로서 스포츠 메디신 오스트레일리아를 보면 호주에서는 SMA 익스트림 힛 폴리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어서요. 그 힛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을 온라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런 어플이 이미 다 있어서요. 그 호주의 넓은 지역별로 정확하게 현재 온도, 습도를 WBGT에 의거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 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툴을 통해서 현재 제가 운동하는 이 시점에 그 상대 습도와 상대 온도를 다 알고 그거에 따라서 내 혈 온도의 그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어플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호주에서는 스포츠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걷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운 등산까지 했고 축구는 이 3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 템퍼러처가 몇 도씨일 때 상대 습도가 몇 도일 때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익스트림, 하이, 모더레이트, 안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호주에서는 운동 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렇게 WBGT가 28도 이상이면 경기 지연이나 연기가 가능하고 있고요. 26도에서 27.9도 사이 혹은 이 WBGT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기 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에는 90초 그 드링크 브레이크가 매 경기에 이치 하프에 있어야 하고 혹은 이 팀 닥터의 의견에 따라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해서 연기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으로 이렇게 딜레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파 선수들의 그 11가지의 핫 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피파 프로에서는 그 힛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게 존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피파는 32도인데 이 피파 프로는 28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WBGT에 근거한 힛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WBGT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대기 온도를 사용해서 정해져야 된다고 했고 이 FIFA 프로에 따르면 WBGT가 26도 이상이거나 대기 온도가 30도 이상일 때 반드시 그 경기 중에 각 하프에 30분 정도의 쿨링 브레이크를 두라고 했고 28도가 넘어가면 대기 온도가 36도가 넘어가면 경기를 딜레이하거나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 전 2시간 전에 혹은 트레이닝 2시간 전에 그 경기 장소에서 WBGT가 측정이 되도록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상 안내를 반드시 모니터링 적어도 매 경기 5일 전에 국가 혹은 지역의 방송 기상청을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그 온도에 따라서 경기 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쿨링 브레이크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다른 조치들 가령 열 적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스 같은 쿨링 메서드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쿨링 드링크 같은 것을 잘 배치해서 가능한 그 온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경기를 주최하는 그런 부분들의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 그런 회사들이 경기가 특히 WBGT가 높은 컨디션 예를 들면 아주 더운 오후나 한낮에 시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선수들에서 힛 릴레이트 되는 콜랩스나 사망 사건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 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인 그런 레지스터리를 만들라고 했고요. 또 선수들의 실제 생리적인 혹은 인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뜨거운 온열 상황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자세한 연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히나 젊은 청소년이나 여성에서 이런 온열 손상에 대한 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그 방송 같은 시간을 고려해서 그 더운 온열 컨디션에서 운동 경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컨디션에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FIFA에서는 익스트림한 콜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FIFA 프로, 그러니까 선수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아주 추운 환경에서도 경기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다시 스케줄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대기 온도가 영하 15도 이하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 윈드칠 템퍼러처라고 해서 체감 온도, 풍속 냉각 지수라고 해서 체감 온도가 27도 이하일 때는 그 경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미국 스포츠학회 기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감 온도를 알려주는 곳은 웨더아이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시면 되고요. 실제 겨울철 체감 온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이런 인저리가 35.8도 미만일 때 체온이 바디 템퍼러처가 35.8도 미만으로 가면 부상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를 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풍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한 우선이기 때문에 심한 태풍이나 폭풍이 접근하면 선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잠재적인 경기 연기나 안전지대로의 즉각적인 이송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폭풍이 통과한 때까지는 중단했다가 안전상을 확인한 이후에 재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번개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30-30 룰이라고 해서 번개를 보고 나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의 시간이 30초 이하이면 폭풍이 반경 10km 이하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난처로 피신하고, 또 마지막 천둥 소리가 있고 나서 적어도 30분 동안은 피난처에 피신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30 룰이라고 해서 폭풍이 접근할 때 반드시 경기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FIFA 프로의 익스트림 웨더에 대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강풍이 있는 경우에는 볼의 궤적이나 선수의 운동과 전체적인 경기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강우인 경우에도 비로 인해서 젖고 미끄러운 상황이 볼 컨트롤과 태클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숏패스와 더 타이트한 포메이션을 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박과 아주 극심한 강수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경기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익스트림 웨더에 대한 FIFA 프로의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